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수학도 즐거울 수 있다 파트를 주제별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수학도 즐거울 수 있다에서 나오는 교사인 헤닝 아프셀리우스에 대한 소개, 줄거리, 대한민국 교육과 비교, 정리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헤닝 아프셀리우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헤닝 아프셀리우스는 코펜하겐 대학교 천체 물리학 석사 학위를 받아 현재 고등학교 내래 김나시움에서 수학, 물리학, 천체학 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또 2014년 덴마크 언론사인 폴리티켄이 선정한 훌륭한 교사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줄거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헤닝 아프셀리우스는 수업에는 전통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새 학기에 새 학생을 맞이할 때마다 첫 2시간을 빼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왜 여기에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프셀리우스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수학을 배워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 수학에 특별히 관심은 없지만 수학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학생, 자기 주도성이 없고 수학에 흥미가 없는 학생으로 학생들을 분류합니다. 두 번째 전통은 학기 초에 교과 진도를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수학에 대한 학생들이 흥미 유발을 돕기 위해서인데, 앞서 말한 것처럼 자기 주도성이 없고 수학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의 흥미를 도우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책에서는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융자와 이자에 대한 이야기가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흥미 유발은 수학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주지 않기 위해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헤닝 아프셀리우스는 세 가지 목표를 세우는데, 그 세 가지는 사소한 일이라도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 학기말 시험에 모두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목표는 모두 동기부여를 위함입니다. 또한 아프셀리우스는 교실에서 교사의 권력이 일방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했는데, 학생들도 교사만큼 권력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력이 일방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지켜야 할 것이 학생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에게도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학생에게 숙제를 요구하면 선생님은 학생에게 언제까지 숙제 채점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아프셀리우스는 평등해야 사제 간의 친밀감이 형성되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학생들의 동기가 사라지게 되고 수업 시간에 말하는 것을 꺼려하며 도전 정신과 호기심, 동기 유지에 실패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도 학생 앞에서 실수하는 존재임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실수는 학생들이 바로잡아주는 과정에서 평가하는 사람과 평가받는 사람의 거리가 좁아지고, 이는 학습 동기 부여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헤닝 아프셀리우스의 수업에 비춰진 덴마크 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 진학률을 보겠습니다. 덴마크의 경우 대학 진학률은 40%이고 대한민국의 경우 70%가 대학교에 진학하였는데, 이러한 차이가 드러나는 이유 중 하나는 덴마크에서는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대학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 간 임금 차이가 매우 적어 직업의 기천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대학을 졸업해야만 높은 임금과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학생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덴마크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삶을 위한 교육, 자유를 위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아도 자신의 분야에서는 전문가만큼이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덴마크와 대한민국 대학 진학률 차이는 교육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수업 방식,
직업 간 임금 차이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기 초에 교과 진도를 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를 불러옵니다. 대입을 위해 한 학기 내에 많은 분량을 가지고 총 2번의 시험을 쳐서 성적 산출과 생활기록부 작성을 끝마쳐야 하는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상 학기 초에 교과 진도를 나가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덴마크의 경우 학생들의 동기부여와 수업에 있어서의 흥미 유발을 위해 학기 초에 진도를 잠깐 나가지 않아도 수업 진행에 큰 타격이 없다고 합니다. 덴마크는 교과 진도에 연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들의 성취감, 동기 유발, 흥미 유발에 더욱더 시간을 쏟을 수 있는 것이고 이가 결국 학생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수행평가의 경우 하나의 정해진 항목으로 잘하고 못하고 순위를 매기는 수행평가가 일반적이지만 덴마크의 경우 각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프로젝트형으로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학생들의 자발성을 일으키기 위해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해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덴마크 교육을 키워드로 나타낸 것을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덴마크 교육은 아직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인간적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함과 동시에 자신의 재능과 꿈을 살려 시도하는 과정 그 자체에 집중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자유와 행복을 최대로 보장해주고자 하는 것이 덴마크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덴마크 교육이 이랬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덴마크의 경우 1950년대까지 서열 인식이 존재했다가 1968년 학생혁명을 계기로 서열 의식이 많이 극복되고 그 노력이 이어져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덴마크 교육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랑 고정된 것이 아닌 사람들의 필요와 의지에 따라 충분히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교육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필요와 의지에 따라 충분히 발전하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며 개선 방안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